자, 그러면 이렇게 지수별로는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10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그리스 쪽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호재로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 유럽 증시를 일제히 끌어올렸고요. 뉴욕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1.3%, 1.20% 각각 오름 시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25% 강세에 동참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장중 내내 상승권을 유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그리스 협상 타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 정상이 다시 한번 채무 협상을 위해서 3자 회담을 갖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그전에는 ECB 쪽에서 그리스 중앙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금액을 380억 유로로 이전보다 23억 유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그렉시트를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요. 이에 따라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 상승의 배경이 됐습니다. 장 초반보다 고점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5거래일 만에 1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연중 최고가를 썼던 것은 증시에는 다소 불안감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달러 약세 영향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았습니다. 18,040포인트 선 이날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 확인해 보시죠. 역시 같은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날 대형주 전업종이 모두 오른 가운데서 어제 52주 신고가를 썼던 넷플릭스 이날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한 점 대형주 S&P 500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고요. 무엇보다도 반도체 기술주, 에너지 섹터가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1.20% 상승다운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2105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동안 낙폭을 키웠었던 IT,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었고요. 3대 지수 가운데서 장 초반보다 고점까지 상승폭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힘이 강했습니다. 1.25% 올랐고 5,076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가볍게 사뿐하게 1% 넘는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앞서 전해드린 대로 그리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됐고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강달러도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외신통에 들어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뉴욕 증시 오래간만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독일이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Germany to consider offering Tsipras staggered deal on aid.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비즈니스에 따르면 이 독일의 한 정부 관계자는 독일 정부가 그리스 구제금융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한 가지 개혁만 충족해도 이 구제금융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현재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 채권단은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으로 세수 확대와 연금 개혁, 또 정부 자산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게 된다고 해도 이 구제금융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날 메르켈 앙겔라 독일 총리는 이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치프라스 총리와 함께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는 뜻이 있는 곳에 방법이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던 협상의 실마리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로존의 그리스에 대한 2,450억 유로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7월 말에 끝나면서 독일 정부가 좀 더 유연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인 건 역시 증시 상승을 돕는 원인이었는데요. 특히 이날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이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Grow.com and send dollar tumbling.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22엔대까지 추락하면서 2주 만에 최저치, 이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주는 달러 인덱스 역시 이날 0.39% 내린 94.80달러대에서 거래를 이어가면서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일본중앙은행 총재 발언이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날 이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현재 엔저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서 여기서부터 더 엔저로 기우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엔저가 더 이어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이 발언에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22.47엔까지 하락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각에서는 너무 낮은 엔화 환율이 일본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집권하기 전에 1달러당 90엔 선에서 움직였던 환율은 최근 125엔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만 외환 전문가들은 구로다 총재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엔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또 지수의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에 영향을 미쳤던 종목별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30개 전 종목이 가뿐하게 올랐습니다. 상승 탄력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비자카드를 포함해서 카드사인 아멕스 함께 올랐고요. 금융주가 함께 좋았던 가운데 기술주도 가볍게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섹터 그리고 캐터필러 등 기계 섹터와 건축, 제약 등 이날 전 종목이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보시게 된다면요. 이 카드사인 비자카드가 2.5% 오르면서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영향에 카드사인 아멕스가 함께 또 1% 이상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이와 함께 IT 종목들이 가벼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 이상 올랐었고 인텔과 IBM, 애플컴퓨터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기계 섹터인 캐터필러가 2% 상승에 동참한 가운데 이날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엑손모빌과 쉐브론 텍사코는 각각 0.8%, 1.4%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날 반도체 종목들이 가장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이날 오랜만에 반등을 줬는데요. 1.5%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었었고요. 금융 섹터와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섹터 함께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좀 상승 탄력이 약하긴 했습니다만 이날 함께 오르면서 상승 탄력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52주 만에 신고가를 썼던 넷플릭스가 이날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량 신조 발행을 발표했는데요. 이 외신에서는 이 소식이 액면 분할을 앞둔 첫 단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 이날까지도 반영되면서 투자 심리, 매수세가 급격하게 몰리는 모습이었었고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쓰면서 67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온도차가 컸던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부진한 성적표를 발표했던 프란체스카 주가인데요. 이 소매 판매 업체인 프란체스카가 분기 순이익, 매출 모두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게 되면서 이날 급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었고요. 14% 급락하면서 13달러 81센트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징주 몇몇 종목은 온도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했었는데요. 외신 통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가운데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마켓워치 통해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Netflix shares skyrocket with talk of looming stock spli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주주들은 회사 대량 신주 발행 규모를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신주 발행 규모는 50만 주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넷플릭스는 정확한 사항을 목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마켓워치는 이에 대해서 주식 액면 분할을 위한 첫 단계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라드 헤스팅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는 이 결정에 대해서 다른 실리콘밸리 회사들도 신주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액면 분할이 다가온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가 비슷한 섹터의 경쟁 기업들 대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주당 $670 수준에서 거래되는 넷플릭스의 주가는 S&P 500 편입 종목들 가격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액면 분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3.70% 급등하면서 $671.10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양호한 시장에서도 이 소매업체인 프란체스카의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부진한 실적과 함께 부진한 향후 전망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역시 마켓워치 통해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Francesca's offers weak outlook same-store sal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프란체스카는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17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20센트보다 낮아진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을 살펴보면요. 특히 이 기간 동일 점포 매출이 2%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프란체스카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밝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현재 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20센트에서 23센트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로이터가 예상했던 27센트를 밑도는 것인데요. 매출 역시 1억 400만 달러에서 1억 700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전문가 예상치였던 1억 1100만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18살에서 35살 여성들을 타깃으로 액세서리와 옷을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액세서리 부문에서의 매출은 늘어났지만 옷 부분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프란체스카의 주가는 4% 하락했는데요. 이날 부진한 실적 소식에 14.15% 추가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과 또 종목에 따른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환율, 채권, 상품 시장 또 마감 상황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징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타결 기대감 반영되면서 엿새 만에 반등을 줬는데요.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이날 1.13% 상승에 동참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2.4% 오르면서 11,265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1.76% 상승했고요. 이 회동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마감했던 그리스 증시는 1% 넘는 하락 시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뉴욕 장 마감 이후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C로 강등했다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 7월 산유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제유가가 6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이날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 영향도 함께 받으면서 배럴당 2% 넘게 올랐습니다. 61달러 43센트를 기록했고요. 달러 약세 영향에 따라 금값도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온스당 0.8% 오르면서 1186달러 6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 전반적으로 내렸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2% 내리면서 부실당 3달러 5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1.3% 오르면서 720포인트 선을 회복했고요. 공포지수가 8% 크게 밀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6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구로다 총재의 엔저를 우려하는 발언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이 소식에 122엔대까지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이에 동조하는 영향을 보였습니다. 10원 7전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108원 20전을 기록했습니다.
간밤에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94레벨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전날 수직 상승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2.49%의 금리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 저희가 좀 어떻게 좀 흘러왔는지 저희가 다음 2부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날씨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좀 오후 늦게부터 이제 비가 내리고요. 내일 새벽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기온은 좀 다소 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비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하고요. 중부지방은 좀 다릅니다. 오전부터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계속해서 좀 비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내려서 기온은 좀 많이 떨어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